안녕하세요. 오늘 왜 구글 시니어 개발자는 코딩을 안 할까 세션을 맡은 이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구글에 입사한 지 5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5년 동안 구글에 다니면서 생긴 큰 하나의 의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주고 싶어서 시간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회사 시니어 이상 개발자들은 왜 코딩을 안 할까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많은 개발자 회사들은 택 기업들은 개발자를 이제 레벨로 이제 하면서 커리어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니어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중니어, 시니어, 스태프 그리고 그 위에 많은 레벨이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마법사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시니어 이상 개발자, 그러니까 시니어, 스태프 그리고 대마법사분들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코딩을 별로 안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구글에 처음 입사했을 때 레벨이 높은 개발자분과 멘토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요즘 개발하면서 어떤 언어를 제일 자주 쓰시는 것 같냐고. 그분의 대답은 영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그럼 IDE는 어떤 거 쓰시냐고 제가 뭐 빔이냐 이맥스나 이런 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꺼낸 얘기인데 그분은 구글 독스를 제일 많이 쓰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좀 병아리 같은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스태프 이상 개발자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미팅이나 또 다른 팀원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도큐멘트를 쓰면서 지내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니어 개발자가 되니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이 기간은 이 한 주의 제 캘린더인데요. 정말 바쁜 한 주였고 이때는 정말 미팅이 수도 없이 잡히더라고요. 원어원도 잡히고 커피챗도 잡히고 뭐 다른 팀과 좀 조율하는 그런 미팅도 있었고 또 이때 뭐 발표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발표 준비하는 기간도 있었고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0시간 근무한 중에 30시간은 미팅에 잡혀 있었고 나머지 10시간에 열심히 코딩을 했냐? 그건 또 아니죠. 뭐 제가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똑똑한 척 한번 해보려고 연차 코딩 반비례 법칙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연차가 쌓임에 따라 개발자는 코딩에 멀어진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개발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컴퓨터의 앞에서 코딩을 하는 개발자가 그것도 연차가 높은 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비싼 개발자들이 코딩을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변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더 이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실무적으로 한번 이 현상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여러분은 개발자라는 직종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나요? 혹시 뭐 프로그래머도 있고, 디벨로퍼도 있겠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여러 빅테크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아니고 디벨로핑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은 무엇이냐? 저는 이제 구글에 일하고 계신 러스 콕스님의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프로그래밍의 시간과 다른 프로그래머를 더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걸 다르게 그냥 간단히 풀어보면 개발은 코딩과 시간과 사람을 합쳤을 때 나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개발자라고 저는 부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코딩을 배우실 때나 이제 코딩의 이제 맛을 알아갈 때 뭐 구구단 코딩도 하고 뭐 별 그리기도 하면서 이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이루는 코드를 쓰잖아요.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아무 코드가 이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면서 이 코드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 메타 기록도 남기고 코드 리뷰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코드를 쓸 수 있게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내가 쓴 코드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린터나 포매터를 써서 가독성을 올리고 저는 이런 코딩 외에 이런 하는 행동들이 다 결국에 우리가 코딩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코드가 지금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변화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개발자가 단순히 코딩을 하는 직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시간에 앞서서 우리가 코드를 지켜내는 소프트웨어를 지켜내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홍민이라는 또 다른 개발자분의 소프트웨어는 녹이 쓴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상하게 코드는 혼자 두면 사람의 손을 타고 시간에 노출이 되면서 녹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코드를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겪는 일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연차 코딩 반비례 법칙으로 돌아가서 연차가 쌓임에 따라 개발자 코딩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렇다면 개발이 코딩과 시간과 사람을 합친 거라면 저는 연차가 낮을 때는 코딩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서 시간과 사람이 이 코딩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코딩을 줄여가면서 시간과 사람에 쌓이게 되는 일을 결국 처리하는 게 개발자의 약간 숙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코딩을 못하게 될까요?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는 무엇을 할까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그냥 개발자는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그냥 직장인은 뭘 하길래 우리가 직장인은 뭐 하길래 개발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직장인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 조직의 아웃풋에 기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개발자는 개발 조직에 그렇다면 아웃풋을 기여를 하는 사람인 거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시니어 이상의 개발자들은 개발 조직의 자신의 기여가 아니라 전체의 기여에 아웃풋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줘야 된다는 책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가 개발팀 전체 아웃풋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곱빼기 코딩이라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진명이라는 조금 생소한 이름을 써봤고 마지막으로 정원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곱빼기 코딩인데요. 여기 약간 작고 귀여운 개발 조직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두 다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면서 이제 개발팀 아웃풋에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가운데 있는 대마법사 개발자는 뛰어난 역량과 경험도 갖췄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보다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시니어 개발자가 자기 자신의 기여가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는 일에 주 임무를 두고 곱빼기 코딩을 해서 다른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올린다면 자기 개인 기여는 딱히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직 전체, 개발 조직 전체의 기여에는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곱빼기 개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뭐 주기적인 리팩토링을 권장하고 자기가 직접 행하면서 코드의 스파게티화를 막아서 다른 개발자들이 더 많은 기여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겠고 좋은 테스트 패턴을 적용해서 리그레션을 잡아주고 또 다른 개발자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쓰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짜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를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들도 쉽게 테스트를 쓸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짜줄 수도 있겠고요. 또 흔히 할 수 있는 실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린터나 이런 CI/CD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실수를 적게 할 수 있게 개발자의 실수가 프로덕션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도 있겠고요. 또 새로운 기능의 안전한 배포를 위해 A/B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개발의 조직에서 자주 쓰는 기능을 모듈화해서 다시 계속 바퀴를 재발명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모든 개발자가 기여를 해서 그것이 개발 조직 전체에 사용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직접적인 프로덕트의 기여가 아니라 개발팀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기술적 장치를 팀 내에 이제 심어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다들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팀의 상황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시니어 개발자의 역량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곱빼기 코딩에서 사실 아마존에서 유명한 플랫폼 매니페스토 같은 게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 제프 베조스가 개발팀에게 이제 서로 개발팀이 이제 운영을 할 때 API를 정확히 써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서로 통신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이것도 곱빼기 코딩 예로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프 베조스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직접적인 그 기능은 만들 수 없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제 서비스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리더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거고 지금 투자를 해서 앞으로 우린 더 오랫동안 연맹을 할 거다, 더 견고한 기술적 기반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도 저는 시니어 이상 개발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코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술적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리더들을 동의를 구하고 다른 팀들이 잠시 개발을 멈추고 이거를 하세요 라고 설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술적 비전을 갖고 남을 설득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코딩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뭐 나쁘게 말하면 정치질이지만 저는 영향력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진명인데요. 저는 판타지 소설을 좀 좋아해서 바람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바람의 이름에서 재밌는 컨셉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마법사들은 어떤 사물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사물을 조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의 이름을, 진짜 이름을 알게 되면 바람을 조종하거나 물, 불 이름을 진짜 알게 돼서 조종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시니어 개발자는 비즈니스 문제나 기술적 문제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니엘님 이러쿵저러쿵 기능을 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지금 이게 우리 팀 기술력으로 가능한가, 우리 DB가 버틸 수 있는가, 지금 기술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기존 설계된 DB가 버틸 수 있을까 등등 여러 생각이 제 머리에 오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간단하게 말한 이러쿵저러쿵 기술을 만들어주세요를 저는 결국 제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기술적 배경과 우리 팀의 상태 여러 가지를 섞여서 결국 저는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제시되었고 우리는 이제 기술적 요구사항 이런 거를 우리가 맞춰줘서 이 기능을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시니어 개발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주니어 개발자로 일하면서 제 위에 있는 시니어 개발자들이 어떤 문제를 이제 PM이나 다른 요구 사항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정확히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짚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고, 저는 이제 코딩을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런 누가 봐도 그냥 대충 이렇게 선만 그었고 이렇게 그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 비전을 제시하면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직접 코딩을 해서 진짜 닭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 시니어 개발자는 위에 큰 그림,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까 소개해드린 러스 콕스님은 고 언어의 이제 개발자이신데 그분은 이런 문제를 받으신 거예요. 고 언어의 패키지 생태계, 그러니까 패키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그럼 이분이 직접 가서 바로 코딩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은 되게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몇 달을 거쳐서 그러면 패키지 매니저는 뭐지? 고 언어는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지? 어떤 게 유저들이 원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이제 블로그에 담으셨더라고요. 이제 이건 회사 내부 도큐멘트였는데 이분이 블로그에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 버전이란 무슨 의미지? 세멘틱 버전은 어떤 문제를 푸는 거지? 코드를 공유한다는 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고에서 지원하는 커맨드랑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할까? 그리고 고 생태계 유저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직접 정의를 하시고 결국에 나중에 프로포저를 내신 거죠. 우리 고 언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스 콕스님이 진짜 코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은 구글에서도 굉장히 높은 대마법사 레벨의 엔지니어신데, 이런 분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직접 이제 이름을 알아내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정원사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개발팀의 문화를 꾸려나가는, 가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인프런에 오신 분들이라면 뭐 코드 리뷰나 멘토링이나 이런 거는 많이 익숙해지 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멘토링을 할 수도 있고 또 테크토크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팀의 이제 기술력을 올려갈 수도 있는 거고, 코드 리뷰를 섬세하게 하면서 이제 코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팀을 키워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정원사가 단순히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급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의 시니어 개발자들은 멘토링을 하는 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더 많은 멘토들이 회사에 있을 수 있도록. 테크토크를 주는 게 아니라 테크토크를 할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죠. 인프콘처럼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개발자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처럼요. 코드 리뷰를 하라 이게 아니라 코드 리뷰를 어떻게 하라, 어떤 매너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이제 다른 레벨이 있고요. 또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답을 내주는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시니어 개발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좋은 개발자가 되라, 이런 멘토링을 해라, 이런 거는 다들 하고 싶지만 어떻게 이거를 회사에서 적용을 하지?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리워드를, 인센티브를 주지? 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직원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기준 4개 중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내가 회사 조직의 문화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나를 실제 퍼포먼스 리뷰에 적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코드 리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심어주고요. 이게 승진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들이 진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당연히 제가 멘토링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술적 역량이 좋고 회사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이 아예 없다, 그러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해서 저는 이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이 제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다는 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는 라떼는 말야라는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 인턴십을 하나 이제 얻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기술 이사님이 저를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막 코딩에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막 해스켈도 배우고 막 함수형 언어가 세상을 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뭐 코딩은 많이 하세요, 회사에서? 근데 그분은 기술 이사니까 이제 코딩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코딩은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돌하게 막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코딩 너무 재밌는데 안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그분이, 근데 저는 개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개발 조직도 사실 코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레인지해서 아웃풋을 끌어내는 게 나의 일인데, 이제 뭐 프로그래밍과 다른 점은 내가 쓰는 변수들은 사람인데, 사람은 내 멋대로 안 돼서 훨씬 힘들다. 그래서 비트로 내가 코드를 짤 때가 그립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린 우문현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발자고 당연히 코드를 쓰는 사람이지만 저희의 목표는 결국 비즈니스 문제를 푸는 사람이고, 저희가 쓰는 코드는 저희의 망치, 도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망치를 어떻게 망치질을 잘하지, 새로운 망치를 얻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망치를 휘두를 땐가 아닌가, 지금 내가 필요한 건 가위가 아닌가, 아니면 지금 이 망치를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뭐 주니어나 다른 개발자가 휘두르게 해서 우리 조직의 성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지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